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재벌 가문의 장녀 홍혜인과 평범한 신입사원 백현우의 이혼 위기와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인데요. 삼성의 이부진과 99% 일치하는 홍혜인 캐릭터 분석부터 실제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재벌가의 이혼 스토리, 감독 오피셜을 기반한 비하인드까지 전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홍혜인의 모델 김지원이 연기하는 홍혜인은 퀸즈 가문의 장녀로 퀸즈 백화점의 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그녀의 성격부터 연애 스토리는 놀랍게도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현실적인 홍혜인은 냉철한 판단으로 퀸즈 백화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녀의 이성적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쌀쌀 맞다, 차갑다라고 느끼는데요. 실제로 이부진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부진은 삼성 전 회장 이건희의 장녀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신라호텔과 신라면세점 등을 물려받아 CEO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부진의 남편 이무재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냉철한 면모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무재는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대원외고에서 전교 1등을 했고 영어, 불어에 능통했다며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부진은 연세대학교 학사 졸업 후 삼성에 입사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능력을 증명했죠. 다만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이지만 고집이 있어서 기가 센 삼성 가문 중에서도 아내를 이길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홍혜인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재벌 3세임을 숨기고 인턴직으로 입사했는데요. 드라마에서 부장에게 혼났다는 백현우의 말을 들어보면 주변 사람도 그녀가 퀸즈그룹 3세인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부진도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는 평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삼성복지재단 기획지원팀에서 시작하였지만 이후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과장을 거쳐 2001년 8월 호텔신라 기획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35세의 나이로 호텔신라의 상무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부진과 남편 이무재는 입사 동기라고 언론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둘은 삼성그룹의 사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지체장애 학생의 보호시설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남편 이무재는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홍보실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무재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이건희 전 회장의 보디가드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부진의 경호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24시간 그녀 곁을 지키면서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그가 경호를 맡은 시절 이부진은 자주 아팠고 일본과 중국 등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부진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이 이유진이었지만 몸이 건강해지라는 의미에서 3살 때 이름을 이부진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가살이를 했다는 점도 홍혜인과 이부진의 공통점인데요. 홍혜인의 남편 백현우는 서울대법대 출신의 변호사로 개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작은 마을 용두리 이장의 아들로 집안의 돈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나름 소가 35마리나 있다고 자랑하지만 소 한 마리 가격이 약 1천만 원이라 해도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으로 재벌가인 퀸즈에 비하면 서민인 수준이죠. 그는 홍혜인과 결혼하면서 평범한 회사원에서 회사의 이사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되지만 처가살이를 하며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집에서 모여 사는 데다가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이기 때문에 집도 회사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부진 남편 이무재의 처지도 비슷했는데요. 월급 받는 직장인에 불과했던 이무재는 이부진과 결혼하면서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삼성 가문은 이태원에 모두 함께 모여 사는데요. 일명 삼성타운으로 한남동의 넓은 부지에 이건희 전 회장, 홍라희 여사와 딸 이부진, 이서연의 저택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들 이재용의 신혼집도 이곳에 위치했었으나 2009년 합의 이혼 후 그는 리움 미술관 옆쪽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벌들은 드라마처럼 한 집까지는 아니지만 모여 사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현대의 정몽구 집안도 한남동의 현대타운으로 전부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화점 사장인 홍혜인은 단정한 정장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이 점 또한 이부진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장 셋업이나 코트 등으로 올드머니 룩의 정석을 보여주는 이부진은 화려한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홍혜인이 1화 때 입고 나온 검정 정장 패션은 이부진이 주주총회 때 입고 나온 패션과 디테일이 매우 유사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패션에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홍혜인과 이부진에게 패션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유행을 선도해야 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업계의 특성에 따라 자신들의 패션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부지는 해외의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해보고 그중 반응이 좋은 것은 국내로 들여와 면세점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부진이 들었다고 해서 일명 이부진 백이라고 알려진 데스트리의 가방은 국내에서 이부진이 처음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부진이 들고 나서 입소문을 탔고 이후 신라 면세점은 이 브랜드를 입점시켜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해인도 자신의 패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퀸즈 가문의 간판이 되고 있죠. 홍해인과 이부진은 패션부터 성격까지 닮은 모습이 많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부진의 남편 이무재와 백현우도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이죠. 결혼 스토리.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 백현우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설정입니다. 처가에서는 급이 맞지 않다며 무시당하고 아내 홍혜인은 그런 자신을 모른 척하죠. 이부진의 남편 이무재도 재벌과 맞사이로 겪었던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2차례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죽기 직전 이부진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살렸고 둘은 함께 펑펑 울었다고 하죠. 원래 이무재는 스스로를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벌가의 사이가 되어서도 항상 겸손했고 자신의 집에 근무하는 18명의 종업원, 운전하시는 기사들에게 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경제, 권력면에서 차이가 나는 결혼은 점차 그를 좀먹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행운하라며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했지만 막상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끔 삼성 동기 모임에 나가면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현우도 홍혜인과 결혼하며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서울대 나온 변호사라며 홍혜인 먹여 살리겠다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처가살이를 시작한 뒤에는 말수도 적어지고 자신감도 잃었죠. 그리고 점차 아내에 대한 사랑도 식었습니다. 재벌가의 사이가 변화하는 것은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책 나라는 착각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 인간은 집단에 적응하도록 진화해야 했다고 합니다. 집단에 속해야 자원도 얻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우는 재벌가에 결혼해도 자신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만 재벌 가문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잃고 위축되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잃어간 것이죠. 물론 둘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우울했던 것은 아닙니다. 홍혜인과 백현우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듯 이부진과 이무재도 집안의 반대를 뚫고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었는데요. 이건희 전 회장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마침 이부진의 동생 이서연이 결혼을 서두르자 이건희 전 회장은 그래도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며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1995년 27살의 이무재와 25살의 이부진은 4년간의 연애 끝에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결혼식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건희 회장의 표정입니다. 이날 이건희 회장은 못마땅한 사위 때문에 한결같이 표정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작되었는데요. 삼성과 맞사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무재는 매 순간 노력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은 그에게 미국 유학을 강권했다고 하는데요. 이무재가 단국대학교 전자계산학을 졸업해 경영학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MBA를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영어를 잘하지 못했던 이무재는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와 비슷한 일어를 배우는 것이 더 쉽고 빠를 것이라 판단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은 강력하게 미국행을 권유했고 결국 그의 의사에 따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MBA를 듣게 됩니다. 이무재는 하루 14시간씩 영어를 공부해 겨우 유학생활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죠. 이무재는 어렵게 재벌가의 사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크게 덕본 것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동생도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며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여유가 없었다며 동생을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주인공 백현우의 가정은 아직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재벌 가문에 장가보냈지만 백현우의 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짓고 누나는 헤어살롱, 형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백현우가 주변 친구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아보지만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며 부러워할 뿐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백현우가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자 막상 주변 동기들은 퀸즈그룹이 두려워 변호사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죠. 이무재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운 좋게 재벌가와 결혼한 사람에 불과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가 능력이 없다며 대놓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예 이혼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삼성 임원 중 한 명이 본인에게 옛날에 부마가 잘못하면 산속에서 살았다고 그를 지적하며 언론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집에서 지내기나 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약값은 평생 대들이니 얼마나 갸륵하냐 라며 재산을 얻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에 서운했던 이무재는 너무 화가 나 처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이를 거절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모호한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결국 2014년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부진은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2017년 서울가정법원이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무재는 아들 임동현조차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손자처럼 느껴졌고 아들을 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9년 가까이 한 번도 못 봤고 아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금지당했다고 밝혔죠.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가지고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벌가의 이혼 스토리. 드라마에서 홍혜인과 백현우는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백현우는 둘 사이 계약은 혼전 계약서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치밀한 홍혜인은 혹시나 자신이 죽었을 때 재산이 백현우에게 가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미래의 자식과 동생 홍수철에게 남길 것이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죠. 실제 이부진과 이무재가 이혼할 당시 이무재는 이부진 재산의 1%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넘으나 이무재가 받은 것은 14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물론 이 돈도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매우 큰 금액이나 이부진 사장의 재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도 재산의 최대 50%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이무재는 1%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일지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전히 한쪽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부부의 재산 분할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한정되며 이조차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 이부진과 이무재는 1999년 결혼해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지만 혼인 몇 년 뒤부터 관계가 악화돼 별거 기간이 약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도 반영되어 141억 원만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도 법원은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해 공동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무재에게 면접 교섭권만 월 2회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무재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벌가들이 이혼할 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도 둘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백현우가 받을 재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혜인이 대부분 물려받은 데다가 백현우는 임원으로 월급을 받을 뿐 대부분의 재산은 홍혜인이 사장으로 일군 것이기 때문이죠. 비하인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작가는 매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박지은 작가인데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 사랑의 불시착 등 매 작품마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박 작품을 써냈었죠. 작가의 특징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대본을 맛깔나게 작성한다는 점인데요. 별에서 온 그대는 광해군 때 목격된 조선의 UFO 사건을, 사랑의 불시착은 2008년 정양 보트 사고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대본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연출을 맡은 장용우, 김희영 감독은 박지은 작가의 전작 사랑의 불시착 이상의 시청률을 내고 싶다며 특히 김수현의 연기에 집중해달라고 밝혔는데요. 3년 만에 복귀하는 김수현은 부부 역할은 처음이라며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있는데 섬세함과 스마트함, 그 안의 찌질함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배우 김지연은 이전 작품에서는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 차근차근 알아가고 갈등을 겪는 것을 많이 해왔다면 이번엔 결혼 후 3년이 지난 묵은 관계를 연기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부의 권태와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 배우 김수현과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촬영했다고 밝혔죠.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백현우가 병에 걸린 홍혜인을 위로하며 점차 사랑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원래 홍혜인은 부족한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 자신은 처가살이하는 불쌍한 남편이었지만 점차 그 관계를 끊어내고 오히려 홍혜인을 지키고 채워주는 남편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산다. 하지만 당신의 서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고 싶다면 그럴 힘은 당신 손안에 이미 있다. 책 나라는 착각은 우리 자신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아에 대해 뇌실험과 흥미로운 서사구조로 탄탄하게 풀어낸 책,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싶고 진심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길 원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나라는 착각, 저자 그레고리 번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